드디어 특례 보금자리론, 예, 우리 무주택이고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정말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 이게 고금리 시대에서 정부 입장에서 예, 정책 자금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례 보금자리론, 뭐 나쁘진 않다. 장기로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더 할인해 줘야 되지 않냐? 응? 4.4%대 후반, 5% 초반, 이건 뭐 별로 크게 별로 감흥은 없다. 그죠? 이런 얘기가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나오면서 0.5%를 전격 더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건만 갖추고 있다면 최저 3.25%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두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면요, 이게 30일 정도 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39점 뭐 6조였나? 예,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른 신청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요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대문짝만하게 이제 뭐 예, 나옵니다.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야? 예, 벌써 이무이업 내 집 마련의 모든 제한이 드이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하는 소득 제한 NO. 또 뭐요? 중도상환 수수료 NO. 대출 한도 5억까지. 예, 원래 3억 6천이었는데 5억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나쁘지 않죠? 이게 자, 소득 제한을 일단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설사 내가 이용하다가 만약에 이용하고 있다가 3.25%보다 갑자기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낮추고 뭐야 다시 옛날처럼 2%막 후반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됐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2점 몇 퍼센트 대출을 받으면 돼요. 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갚아버리면 돼. 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죠? 말 그대로 만약에 내가 30년을 이용하기로 했으면 30년을 이용하고 그죠? 예. 납부를 이제 납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이걸 갚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중간에 갚게 되면 중도에 갚았으니까 중도에 상환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세요라는 조항인 거거든요. 보통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정말 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중간에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냥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2점 몇 프로 대출 해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3억 받아가지고 갚으면서 난 바로 갈아타면 돼요. 10원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만들어준 상품이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사실은. 그죠? 예, 소득 제한, NO. 중도 상환 수수료, NO. 대출 한도 3억 6천이었지만 이걸 5억까지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죠. 네. 자, 예, 이제 0.5% 인하하고서 다시 이제 표가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요건,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 이 기준은 뭐라 그랬죠? KB 시세여야 돼요. KB 시세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소득은 제한 없다. 예, 자금 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 오케이. 기존 주담대 상환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막 변동금리를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예, 더 자꾸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선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대출을 항상 선택을 할 때 변동이나 고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2.5%예요. 근데 고정금리로 만약 선택하게 되면 3.7%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2.5%를 선택할 것 같아요? 고정금리지만 3.7%를 할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지금처럼 막 상승의 여력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3.7%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어때요? 변동금리를 선택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옛날엔 2.5% 내다가 지금은 막 5%대, 6%대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비싸게 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걸로 갈아타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도 가능하다. 예. 뭐 역전세라든지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수중에 돈도 없고 예, 돈을 내줘야 되는데 집이 팔리면 내주는데 팔리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곤란한 우리 이제 국민의 입장을 알고 정부에서 만든 건데요. 예. 전세 대출을 반환하는 조건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예, 만약에 일단 알아보고서 알아라도 보라는 게 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받아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집어넣으세요. 왜?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에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이고요. LTV 기준 같은 경우는 최대 70%입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고 있죠. 네. DTI는 최대 60%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수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수입이 많으면 또 이 부분도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DTI, DSR은 앞으로 주택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게 이제 제한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거는 영원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분들 특히 그냥 수입 없이 계시지 마시고 요즘에는 에어비앤비다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DTI, DSR 관리는 평소에도 그냥 지금 딱 이 혜택이 있을 때만 맛보지 말고 이거를 성실하게 좀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점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한시적으로 DSR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DTI는 나름대로 60% 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10년에서 50년 이게 엄청난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부분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길어봐야 10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5년, 3년, 특히 이제 경매로 낙찰 받으면 뭐 3년 만기 뭐 이런 거 뭐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장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매월 내는 상환 금액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금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야. 내가 만약에 일반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뭐 3.5%를 받고 있어. 예. 근데 여기서도 알아보니까 똑같이 내가 3.5%밖에 못 받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5억을 받은 상태고 이걸 갈아타도 5억이야. 그러면은 근데 얘는 기존 대출은 뭐예요? 10년 만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40년 만기라고 쳐. 40년 만기라고 쳐. 그러면 다달이 내는 돈이 10년 만기짜리는 뭐 한 100만 원 내던 거를 40년 만기는 25만 원만 내도 되잖아요. 매월 내는 돈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무조건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무조건 넣어라 라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이 딱 나오면 그때 가서 그거 보고 판단하세요.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매월 그래서 얼마가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사실은 막말로 이거는 3.5%야. 내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건. 근데 이게 3.8%야. 더 안 좋아. 금리가. 그럼 에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매월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금리가 알아보니까 금리가 0.2%나 더 높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자, 금리.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이게 원래 이제 제가 그 전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속보로 말씀을 드렸죠. 그때 4% 후반에서 조금 열악하면
한 50년 납입을 진짜 선택을 하면 5% 초반 뭐 이렇게까지 선택이 되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일단 기준 자체를 확 낮췄습니다. 4%대 초반에서 4%대 중반까지 대출이 가능하게끔 금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더 매력적인 것은 만약에 이 왼쪽에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우대금리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더 할인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소득, 연령 제한 없이 0.1%가 할인이 되는데 아낌이가 뭐냐면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0.1%를 하락해 준대요. 그러니까 직접 창구에 SC제일은행 같은 데 가서 직접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게 되면은 0.1% 하락을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물어가면서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가 아마 비파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물어보면서 신청을 한번 하시는 게 온라인으로 예, 하시는 게 좋겠다. 아, 그리고 이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거는 오케이. 인터넷으로 할 거니까 0.1 받았어. 그 다음에요. 저소득 청년이면 또 0.1%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미만이거나 또 미만이면서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데 이제 연봉이 6천만 원 이하이신 경우도 좀 있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뭐가? KB 시세가. 예, 그렇게 되면 0.1%를 또 하락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 해가지고 나오죠. 이것도 이제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연령은 제한 없고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는 7천만 원 이하면까지 다자녀 같은 경우는 7천만 원까지는 배려해주겠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요게 포함이 되면 0.4%를 또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 신혼가구 6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연령은 제한 없는데 여러분 희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재혼 자, 두 번째 결혼이든 세 번째 결혼이든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에 이제 잉크를 묻히고 나서 7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로 인정한대요. 박수. 박수. 자, 재혼했어. 재혼했는데 이제 55인데 재혼을 했어요. 7년이 아직 안 지났어. 예, 신혼부부 아니야? 신혼부부야. 박수. 그쵸? 0.2%포인트 또 하락해 줍니다. 근데요, 이 0.2%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혼부부는 몇 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50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50년 납입을. 그러니까 0.2%포인트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자, 만으로 39세 이상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장 해봤자 30년이었어요. 예. 근데 신혼부부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현저히 줄겠죠.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 또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또 0.2 하락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최저 같은 경우는 뭐 3.25에서 50년을 선택하면 3.55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완전 이거는 뭐 그냥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 가격으로 지금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혜택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일단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이유,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이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해요? 언제든지 갈아타도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얼마인지 알아요? 1.5% 한단 말이에요. P2P 대출 같은 경우는 나도 깜짝 놀랐는데 2.5% 달라 그러더라고. 예. 응? 근데 보통 1.5%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1.5%가 뭐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없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리가 낮으면 갈아탈 수 있다. 예, 갈아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로 하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적게 내는 부분이 적게 내게 된다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저금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또 용이하게 슬기롭게 또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죠? 네. 아유, 난 이미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고 대출도 이 정도면 뭐 그냥 나가는 지출도 내가 지금 버는 수입에서 이 정도면 괜찮고 라고 그냥 넋 놓고 있지 말고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드리시면 지금 대출과 이걸 비교해 보면 이걸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나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온 국민을 혜택을 보는 건가요? 온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아마 많이 거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특히 6억, KB 시세 6억 이하의 주택들도 분명히 거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유, 난 빌라라서 이건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침방송에서도 제가 진짜 원룸에서 투룸 빌라로 전세로 이사 가는 것도 되게 행복했었다니까요. 그리고 저 시골에 그것도 2층 제일 인기 없는 2층 아파트, 예, 59제곱미터, 그 되게 오래된 아파트. 거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들어가면서도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 당연히 별로죠. 예, 근데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소중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었어요.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만큼 이만큼 클래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차지 않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요. 내가 아유 뭐 이 사람들 이런 집도 살까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집도 황송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움츠러 있지 말고 이 기회에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아타라 그랬죠? 갈아타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시흥에 가면 목감지구, 뭐 장현지구, 은계지구, 또 이제 광명지구 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입지일까요? 광명지구예요. 광명지구. 왜요? 광명에 뭐가 있어요? KTX 역사가 있습니다. KTX 역사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 그리고 KTX 역사 근처에 뭐가 있어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애경백화점 있죠. 코스트코 있죠. 이케아 있죠. 뭐 없는 게 없어. 네. 그리고 이용객 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접근성도 서울 바로 옆이 광명역이죠. 예, 목감이나 뭐 은계나 장현지구는 좀 서울에서 더 밀려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봐봐요. 은계지구가 8억일 때 시장이 좋았을 때 광명지구는 18억 했단 말이에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분양할 땐 비슷했어요. 분양할 땐 비슷했다니까요, 분양가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가격 차이가 입지가 좋으니까 점점점 올라가지고 광명역에 있는 아파트는 그 금액까지 올라간 거고 저기 어디에요? 뭐 은기지구라든지 목감지구라든지 여기 뭐 장현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때요? 올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오르긴 올랐지만 벌써 오르는 규모의 크기가 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지금은 어때요? 자, 다른 은계나 안 좋은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어때요? 8억에서 6억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것도 꽤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광명에 있는 건 얼마가 내려왔어? 여기는 2억 떨어졌지만 여기는 한 5억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갈아탈 수 있는 금액보단 지금은 조금만 더 줘도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광명역에 있는 것은 다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같이 좋아지겠죠. 그때 당연히 광명에 있는 물건 값은 더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빨리 회복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무조건 무주택, 1주택, 무주택자 고민하지 말고 집 사야 되는 이유이고요. 1주택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보다 내가 무조건 좋은 입지를 갈아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 지금 무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오늘 임팩트 있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마감이 되면서 좀 더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39조가 많은 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인당 받는 금액이 5억이라고 3억에서 평균 5억 받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금방 소진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 주에는 저는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자, 우리 굿모닝 경매 직구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볼게요. 네. 자, 네. 크리스탈 동부전 권유님, 광명에 일하러 다니면, 광명에 일하러 다니던 시절이 그립다요. 아, 처녀 시절 다시 가고 싶네요. 재혼은 무신, 혼자 살고 싶다. 아, 그래요?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경매로도 특례 보금자리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소담님, JSK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요. 네. 별진이 바로 신청할게요. 멘토님 항상 신속한 정보 감사해요. 황미정님. 네, 좋습니다. 네. 갤부스님, 멘토님이 그렇게 감사하셔서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럼요. 예, 같이 감사하면 되겠죠? 예. 멘토님이 그랬다는 게 안 믿어져요. 1주택, 제가 원룸 살다가, 예. 제가요, 우리가 어저께가 아니죠?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수업은 현장 임장, 어, 우리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서울대 입구 근처에 있는 매물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근처에 어떤 커피숍을서 만나기를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커피숍이 토요일인데 11시가 됐는데 문을 안 열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늦게 문을 열었더라고요. 12시에 열었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임 장소를 부득이하게 이제 교회 쪽으로 어떻게 잘 여쭤봐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또 현장 다녀오고 다시 토론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본의 아니게 그 교회 모였던 저희가 현장인들 때 모였던 교회 바로 옆 건물이 제가 신혼생활 할때 원룸 전세 5천만 원 전세로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집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 바로 애가 들어서면서 너무 좁으니까 예,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인의 배려로 그 바로 맞은편 호실 방 2개짜리 전세로 이사 가는데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았죠. 예. 근데 그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집 옆에서 저희가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예. 제가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누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너 나중에 되게 잘 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마음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썩은 빌라여도 내 집 하나 있어가지고 발 뻗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게 소원이에요. 처음엔 그게 소원이었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게 없어. 예,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참, 예,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모였던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옛날에 뭐였는지 알아요? 응? 봉천극장이었어요. 예, 봉천극장이었는데 그 극장이 망하면서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간에 뭐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뭐 상가도 들어오고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재밌는 게요. 봉천극장이었을 때 그게 이제 봉천극장만 한 게 아니고 봉천 예식장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봉천극장을 운영하신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봉천 예식장에 드레스 이렇게 그 막 신부들 오면 이렇게 이렇게 옷 수선하고 뭐 맞춰주고 그다음에 신부 화장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거기 봉천극장 봉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그게 2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2층에서 저희가 모임을 가졌었어요. 저는 진짜 감회가 새롭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억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우연찮게, 예, 이렇게 또 저희가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예, 뭐, 별 얘기 나가네. 그죠? 뭐, 인생 뭐겠습니까? 라디오처럼 그냥 뭐, 이렇게, 예?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는 얘기,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예. 봉청장 영화 보러 갔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마님, 저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극장 가 있는 시절에는 이제, 우레메, 책받침, 이제, 영구와 땡칠이 책받침 주고, 그때 천년유혼. 아, 근데 왕조연 누나 너무 좋아했죠. 예. 그리고 막, 그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산딸기 뭐 이런 거 뽕 막 이런 거 막 그림 그려가지고 옛날에 다 그렇게 이제 포스터 붙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동시상영이었잖아. 예? 또 갑자기 또 이것도 너무 7080 가나 지금? 그쵸? 그래요, 여러분. 아, 예. 자, 예, 여러분. 예, 오늘도 이렇게 웃자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